안녕하세요. 이번 얘기할 테마는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는 아마 보안에서 가장 아마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정보 보안에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디도스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분산 서비스 공격할 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죠?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타고 여러 군데서 나에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알죠. 옛날 학생들 대답은 잘 못했는데, 얘 네트워크를 끊어요. 그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디도스, 안티 디도스 장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 네트워크 끊으면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액세스 컨트롤하는 거예요. 접근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접근 통제라고 써놨는데요. 접근 제어, 접근 통제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단어 하나를 딱 보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영어로는 보통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는 통제라고도 얘기하고 제어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보안, 접근, 관리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거 있죠. 어떤 거죠? 접근 제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인증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 시스템 또는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증에 사용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 써놨죠?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고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간혹 어떤 책들이나 어떤 분들께서는 이게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인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네 가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3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요.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네, 키보드가 안 먹어가지고. 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증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알고 있는 것. 세 번째, 몸에 있는 것.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었죠.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영화 속에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목걸이, 어떤 특정한 메달 같은 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목걸이를 차고 있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목걸이를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서 너가 나 어렸을 때 걔였구나, 갑순이었구나, 이렇게 하나 되는 거. 그게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증이 거기에 해당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생각해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와버렸네요. 이거 완전히 기기를 잘 못 따라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기를 지금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거 어떤 거 대표적으로 패스워드. 패스워드 먼저 썼는데 나중에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패스워드에 대해서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패스워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모르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몸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체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생체 인증이 아주 빠르게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게 생체 인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몸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 물건이어서 또 이렇게 분실염, 도난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생체 인증 기술 자체에 발빠른 기술 발전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도 적응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체 인증하면 뭐 어느 정도 있을까요? 출입문에 아주 보안을 요구하는 회사들, 대개는 IT 벤처 회사들이 문에 지문 인식기 이런 것들을 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국가정보기관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공사들에 가면 다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지문 인식하는 거를 근데 뭐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빠르게 발전된 건 아마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 인터넷 뱅킹에 스마트폰 뱅킹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말로 활발하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니까 되게 홍보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생체 인증에 대한 거 어디 광고하면서 막 그래요. 금융거래 같은 거 광고할 때 보면 생체 인증에 대해서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다른 방법들까지 막 등장을 하고 있죠.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정맥 인증하는 것까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봐도 뭐 지문은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인 인증들을 해 나가는 방식들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이었고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얘네들의 특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하는 동작에 의한 인증하는 방법이 생겨난 거죠. 대표적으로 뭐 교수님 개인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하는 동작을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다가 하는 동작을 추가하게 됐던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교수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되게 늦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점차 보급이 되어지면서 되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많이 이제 퍼져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삼성폰, 이제 LG 또 LG 수건 사업이 이제 이 스마트폰 사업이잖아요. LG가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면서 삼성을 따라잡기 노력을 무던히도 했지만 잘 안 되죠 지금 현재도. 근데 어찌 되어졌건 뭐 얘네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들 폰이 이렇게 붙어서 막 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 패턴으로 이렇게 푸는 걸 보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푸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거 재밌는 방식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저런 걸 생각 못했지라는 우리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아주 간단한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든데 남이 만들어 놓으면 되게 쉬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찌 됐건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라고 하면서 그때 이거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동작이라는 범주를 정보관 이 교과에 교수님이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넣었어요. 이게 처음 교수님이 하는 동작이라는 범주를 넣은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넣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마 이걸 발견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는 동작인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교수님 바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같아요? 그래요. 이거죠. 여기 오고 알고 있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으로 넣었어요.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꽤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책이 있어요. 아예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책이 있던데 그 책에서는 이 패턴을 이 네 번째 하는 동작에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거죠.
결국 실제 하는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는 어떤 동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걸음걸이 같은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걸음걸이에 의한 동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는 동작에 해당할 수 있어요. 뭐 윙크를 한다. 그럼 윙크를 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른 패턴을 할 수 있겠죠. 물론 훈련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동작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걸음걸이를 가지고 이걸 인증하는 모습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보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보면 이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은 우리 1편, 2편, 3편, 4편 쭉 가면서 뭐 내용도 내용이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보안 요소들의 얘기거리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게 발전되는 모습을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4편인지 5편인지 교수님 기억에는 5편 같은데 거기에 가면은 실제 이 걸음걸이를 갖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게 이렇게 돼요.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접근 제어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접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증하는 데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권한을 부여해요. 자, 근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부여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또 이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라고 하는 거야. 정보 시스템은 이랬는데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자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산. 이제 자, 주체가 자원에 접근하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식으로 내 다이아몬드에 어떤 녀석이 접근해서 그걸 만지작거릴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난 엄마 아빠가 만져도 괜찮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 권한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동생이 만지는 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접근 통제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같아요. Access Control Matrix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보안 레이블, Security Labels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밑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볼까요? 자, 주체가 어떤 자산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객체.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여기는 정보 시스템에 맞춰서 교수님이 지금 뭐 정보 자원 이렇게 써둔 걸 그대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앞에 우리 봤었던 거 의하면 뭐예요? 이게 에셋이에요, 에셋. 자, 누군가가 내 에셋을 만지려고 하는데 다루려고 하는데 그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는 거야. 먼저 식별을 하죠. 자, identification. 이 앞에 두 글자 따서 ID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인증이라고 얘기하죠. A. 그 다음에 권한 부여를 authorization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나 더가 나오게 돼요. 자, 일단 기억 식별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네이버에 내가 아이디를 쳤어요. 그러면 네이버 시스템에서는 내 아이디가 자신의 DB에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네이버의 회원인지를 확인을 하죠. 뭘 보고요? 아이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넣은 패스워드를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가 비교를 해서 우리 회원이 맞네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인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는 지금 블로그 서비스가 신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페 서비스가 신청이 되어 있고 메일도 사용할 수 있는 뭐 메일은 뭐 일괄적으로 다 부여를 합니다만 이런 권한들에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네이버에 어떤 특정 자산을 쓸 수 있도록 열어주잖아요. 그거를 권한 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 그러니까 다시 해서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치고 하는 게 이제 뭐 별 생각 없이 했던 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지금 내가 내 아이디 치고 패스워드 치고 엔터를 쳐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이런 단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걸 머릿속에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좀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지워볼게요. 이것도 지금 장비를 쓰는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접근을 내 자산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걸 뭐 인증된 접근이라고 써놨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이 슬라이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펜을 다시 돌려놓고 이게 잠깐만요. 지금 키보드가 붙였다 떨어졌다 지금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다시 이어갈게요. 자, 접근 제어란 무엇인지 앞에서 나타낸 그림에서 교수님이 막 단어를 막 왔다 갔다 쓰는 것 같은데 애워서 하지 마세요. 애워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 단어들만 바뀔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원이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자원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원에 대해서 인가되지 않은 수정이나 노출로 더 보호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인가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내 자산 아까 앞에 그 자수정 보랏빛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이 보라색 다이아몬드를 자산이라 하죠. 에셋. 내 에셋에 엄마나 아빠는 접근할 수 있어요. 아빠나 엄마는. 그죠? 동생은 싫어. 그래서 동생은 인가되지 않는 접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가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결국 이 액세스 컨트롤은 행위잖아요. 액세스는. 그러니까 주체가 있을 거고 객체가 있을 거고 이들 간의 흐름이라 그랬는데 결국 이들 간의 뭐예요? 컨트롤,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체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뭐 동생도 되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람만 주체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같은 이런 형태들이 주체가 될 거고요. 객체는 컴퓨터 자체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나 그다음에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객체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주체가 이제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요청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도록 해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차단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접근 제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접근 제어가 필요한 이유 왜요? 이게 아까 아니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접근 제어 보안에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근데요 예전에는 접근 제어하는 게 쉬웠죠. 뭐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만약에 예전에 오래전에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때는요 뭐 한 20년 전? 그때는 정말 지금처럼 글로벌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갖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항공사 하면 두 개밖에 없었어. 대한항공. 그다음 뭐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막 20년 전 뭐 그때 뭐 언제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항공사만 해도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만큼 글로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제하는 게 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떤 경우들이 발생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었다가 미국에서 코로나에 무증상 감염자였어. 근데 미국에서 그걸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비즈니스 때문에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 두바이를 통과를 해서 뭐 아프리카로 뭐 이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별 생각 없이 비즈니스 하면서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지내고 있던 사이에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 자기가 코로나 확진자인 거야. 근데 이게 미국에서 걸렸는지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걸린 상태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여기저기 만나고 뭐 이랬으면 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컴퓨터 시스템이 고립돼서 사용되던 시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메인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빌딩 안에 있는 기계들 정도 쉐어해서 터미널들에서 작업을 하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다른 데 영향을 안 끼쳤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진 시스템은 또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 컴퓨터가 어느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뭐 되게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립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네트워크 확산 때문에요. 우린 그걸 지금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접근 제어를 할 필요가 생겨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내 자원에 대해서, 에셋에 대해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CIA요. 그죠? CIA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추가하는 얘기 하나 나올 텐데요. 앞에 얘기 있었습니다. 아이디를 가지고 식별을 해요. 아까 네이버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을 해요.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인가라고 하는 게 뭐였죠? 권한 부여였죠. 권한을 부여해줘요. 어떻게 해요? 접근 제어 목록을 보고 이 친구가 카페를 쓸 수 있다, 블로그를 쓸 수 있다, 메일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뭘 남겨요? 자, 처음 나오는 거라고 나 몰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로그를 남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하려고? 문제 있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서 이걸 accoun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증. 자, 10개부터 해볼까요? identification, 인증,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인증, 인가, authorization,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자, 그러면 얘는 ID고요. 얘는 A고요. 얘는 A고요. 얘는 A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AA가 나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보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AA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미국 가가지고 그냥 AA 간판 보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렌터카 회사도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알아두시라고 강조했고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들이 좀 궁금하거나 또 자세히 보셔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 여기를 스톱을 시켜놓고 이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접근 제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중요하게 다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이 장에서는 딱 이 두 가지를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프리빌리지 최소 특권이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권한을 부여할 때 해당 자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서 어떤 파일에 접근하는 얘기를 해놨는데요. 최소의 권한말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줘야 되냐면 그 주체가 어떤 일,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need to know, 알 필요성이 존재할 때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성에 의해서 고난을 주되 그 고난을 어떻게 해라? 최소 고난을 줘라 라고 하는 게 접근 제어의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영어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접근 제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접근제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ACM이라고 표현된 건데요. 매트릭스니까 어떤 형태가 될까? 예. 요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관계형 DB 같은 거 잘하는 분들이 이거 너무 익숙하죠. 우리 너무 익숙해. 뭐 엑셀 그거 아니어도 익숙해. 그죠? 엑셀, 한글, 워드 뭐 이런 거 써도 다 이런 거 표에 요즘 사람들 되게 익숙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체가 있고 객체를 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행렬에 놓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번 다시 볼까? 이게 뭘까? 이게 갑돌이. 그 다음에 갑돌이 있으면 좀 귀찮은가요? A라고 할까? 뭐 A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우고. 자, 여기 또 갑돌이라 쓴다. 그쵸? 잠깐만요. 간단하게 A라고 쓰고요. A라고 쓰고 B, C. 뭐 이게 주체라고 합시다. 이게 주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자산이 있는데 자산을 뭐라 그럴까? 자산은 세모, 네모, 별 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자, A는 자산 세모를 조작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조작할 수 있어. 뭐 동그라미. 그다음에 근데 네모는 만질 수 없어. 별도 만질 수 없어. B는 세모는 못 만져. 근데 네모는 만질 수 있어? 별도 못 만져. 뭐 C는 뭐 예를 들어 다 손댈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접근제 행렬 ACM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apability li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권한 목록 이랬습니다. 이거를 행 단위로 분해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지? 주체가 접근 가능한 개체와 권한을 명시한 목록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요 한 줄이네. 이렇게. 그쵸? 이거를 C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L. 그쵸?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ACL이라고 하는 거, 접근제어 목록이라는 건 하는 거는 보면 열 단위로 분해를 했다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별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별이라는 객체는 어떻게? A에 대해서는 A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A와 B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만 접근이 허락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운영체제, 응용 프레임, 라우터, 방화벽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 밑에 ACM 밑에 요 두 개가 ACM을 결국 구성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이쿠, 네. 써줬는데 교수님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그려뒀는데 지금 자꾸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돼가지고 지금 네. 한번 볼까요? 앞에 이제 그려두었습니다만 이제 앞에 교수님이 접근되는 걸 뭐라 해서 오 접근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친숙한 표현이죠. 자, R, X, R은 뭐 read, X는 execution 실행, 그다음에 W는 write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접근 가능 목록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앞에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이 전체가 ACM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접근제 행렬 그랬고요. 접근 가능 목록 그랬으니까 CL이라 그랬잖아요. capability list. 그래서 여기 보면 영희는 그러니까
요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영희는 파일 A에 대해서 read하고 실행할 권한이 있으며 파일 B에 대해서는 read, 파일 C에 대해서도 read 권한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접근 제어 목록에는 누가 자산이 중심이 되는 거죠. 파일 C가 여기를 한번 보면 영희는 read, 철수도 read, 관리자도 read 권한이 있어라고 보는 거고요. 얘를 ACL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고, 자, 이 표 기억하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좀 다른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이거는 그렸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톱하시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자, 리눅스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잖아요. 뭐 이 리눅스나 유닉스 공부해 보셨죠. 이제 걔가 어떤 형태로 이게 되어 있는지 짐작하시죠? 대충 이거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명령어 이게 몇 가지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 예, 잘했어요. 체인지 모드 그쵸? 체인지 모드 이렇게 뭘 조정했었어요? 예, 앞에 있는 접근 권한들을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요? 체인지 모드가 뭐가 있었어요? 그 자산이요. 자산. 파일이나 폴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해서 했잖아요. A, B, C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세스 컨트롤을 진행할 때의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자, 액세스 컨트롤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거요? 인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인증하는 데는 3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고 교수님한테 꼭 연락 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거 만들었고 5번째 3 플러스 2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들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액세스 컨트롤 뭐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밑에 있는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D,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그 다음에 accountability 꼭 기억하시고 예, 정말 딱 떨어지는 애들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need to know, 알 권리에 의해서 권한을 주는데 최소 권한만 줘라, least privilege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그림, 표 이런 걸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표가 A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apability list, 그 다음에 ACL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한번 해서 이쪽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먼저 그 정책이면 정책 이런 것들을 구현한 다음에 이제 기술적 구현이 이루어지겠죠. 추후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